지금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나온 서면 브리핑 내용을 잠시 좀 전해드리면, 자,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재추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뒤로 물르고 완전히 다시 추천해서 다시 과정을 밟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으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뭐 경선이나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단수 추천 뭐 네.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지로 아예 할 가능성이 커요. 워낙에 시간이 없고 또 예. 파문이 있는 곳에서 또 다시 뭐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불필요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단수 추천으로 가서 그냥 전략 공천을 마무리 짓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를 꼭 3인으로 안 해도 되는데 3인 경선에서 3인을 만들겠다고 그 한 명이 탈락하면서 4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치렀는데 지금 이 원리대로라면 여기랑 좀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배제하고서 다시 한다. 이러면 이 또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그때 달라요.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그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박용진 후보를 올리는 것이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당 주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박용진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위 10%를 줘가지고 정봉주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낙천을 해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위 10%안 주는 게 맞지 않았어? 라고 이제 이런 게 또 재점화가 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비명들이 이제 뭐 거물급들부터 해가지고 다 날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용진 후보도 추천 받으면은 이거 무조건 거의 100%라고 좀 보는데, 네. 지난번에 서울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예.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주류의 강한 경쟁자를 생존해 왔다 네. 게다가 이런 역정을 뚫고 이런 서사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키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을 겪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예. 공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서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을 중심으로 사실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비명 예. 중에. 그러면 박용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할까? 그냥 제가 만약에 친명 지도부라면은 박용진 공천 안 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인 예. 판단을 말씀. 제가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박용진 후보가 공천받기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서는. 네, 자 민주당은 지금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 여기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